이런 차를 타는 차주들도 그렇고 그냥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독 애착을 가지는 차가 있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판매량이 대박 나서 브랜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여줬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만든 적이 없던 차라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꾼 차가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은 단점이 있죠.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다는 건데 수입차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차들의 수명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희귀한 차가 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에 또 단종 소식을 알린 차가 있죠. 출시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단종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단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예 생산 라인에 다른 차가 들어선다는 계획까지 공개됐거든요. 이미 어떤 차인지 눈치채셨죠? 스팅어입니다. 스팅어는 진짜 비운의 자동차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습니다. 출시될 때부터 매년 단종 소식이 들려왔고 판매량을 위해서 태어난 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날 지치공하고 비교당하면서 판매량이 부진하다는 비판도 따라왔습니다. 내년이면 스팅어가 진짜로 단종됩니다. 스팅어를 생산하던 공장 라인에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카니발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단종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최근에는 한정판 에디션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는 200만 대만 판매되는 트리뷰트 에디션인데요. 일반 모델하고 뭐가 다른지 보니까 3.3 가솔린 터보 트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 외관 색상하고 디자인 요소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1000대 한정 생산이고 국내에는 200대만 판매합니다. 외관 색상은 에스코트 그린하고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중에 고를 수 있는데요. 각 색상별로 100대씩 판매되고 19인치 휠, 사이드 미러, 캘리퍼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을 검은색으로 처리한 게 특징입니다. 실내에는 전용 브라운 색상이랑 카본 무늬 소재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죠? 단종을 앞두고 스페셜 에디션 모델까지 등장한 거잖아요. 판매량이 안 나와서 중단한다는 게 중론인데 이것 때문에 나오는 말이 뭔가요? 돈만 보고 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거죠. 사실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만약에 스팅어 이후에 후속 모델이 없다면 진짜 돈만 보고 차를 만든다고 비판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스팅어는 특히 후속 모델이 기대되고 스팅어뿐만 아니라 제네시스는 아예 내연기관 모델이 싹 다 전동화를 이룰 예정입니다. 사실상 내연기관 모델은 모두 단종되는 거죠. 여기에 현대기아차 주력 모델 예컨대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차들도 디젤 모델이 단종될 겁니다. 이건 그냥 신차 계획만 봐도 충분합니다. 당장 내년에 출시되는 산타페는 풀체인지 되면서 2.5 가솔린 터보랑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만 나옵니다.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디젤 라인업을 없앤다고 하죠. 이거랑 동시에 출시되는 게 대형 SUV 전기차인 EV9입니다. 4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력 모델들도 디젤 라인업을 전동화하고 있는 와중에 고성능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를 17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기아도 전기차를 14종으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장재현 현대차 사장이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는데 19조 4천억을 투자해서 전기차 모델을 늘리고 이렇게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서 미국 시장이 11%, 전 세계의 7%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자료랑 같이 보면 2040년까지 현대차랑 제네시스는 전기차 판매 목표가 187만 대, 기아는 120만 대에 달합니다. 그룹 단위로 보면 해외만 320만 대 넘게 판매할 예정이고 이것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스팅어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소렌토, 산타페 이런 주력 차종들도 전동화 모델이 후속작이 될 거란 거죠. 스팅어는 특히 이게 더 두드러질 겁니다. 스팅어라는 모델 자체는 사라지지만 이 역할을 이미 EV6 GT가 이어받았잖아요. 스팅어가 출시될 때보다 마케팅도 더 파격적입니다. 공개 때부터 슈퍼카랑 드래그 레이스를 하기도 하고 아예 이렇게 전기 슈퍼카랑 재원을 비교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타이칸보다 제로백이랑 최고 속도가 더 빠른 건 충격적이긴 하네요. 가격을 생각하면 해외에서 EV6에 주목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팅어의 역할이 뭐였나요? 그랜저처럼 판매량이 많아야 하는 차가 아니라 기술력을 과시해야 하는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벤츠랑 BMW가 AMG랑 M을 만드는 이유는 뭐다? 기술력을 과시해야 하니 그렇죠. 얘네도 판매량이 비교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만드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브랜드 이미지는 소수가 만들고 소수가 만든 이미지를 다수가 따라오는 거예요. 스팅어한테도 이걸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고 이 역할을 EV6 GT가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룹 차원으로 봐도 스팅어보다 그 역할을 잘할 만한 차가 많습니다. 현대차는 당장 아이오닉5N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로백이 3초대라고 하는데 배터리 스펙이 EV6 GT하고 똑같으니까 주행 성능도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오닉5N이 기대되는 이유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력 과시를 할 차이기 때문입니다. M브랜드 최초의 4륜구동 방식 이런 건 사실 브랜드 내에서나 역사적인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드리프트가 가능한 전용 감속기 디스커넥터를 적용하고 가상 사운드를 내는 N사운드 플러스가 탑재되고 고성능 내연기관차처럼 변속 충격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엔진 없는 고성능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전기차는 없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도 변속 충격은 없었거든요. 물론 포르쉐만큼의 브랜드 가치까지 제공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대중 브랜드 내에서 이런 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는 현대차 그룹이 최초라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토요타 스프라, 혼다 NSX 이런 브랜드의 입지를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로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파격적인 차를 하나 공개했죠. X 콘셉트 시리즈의 세 번째 모델인데 시리즈 최초로 컨버터블 콘셉트카를 제작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진짜 예술적이라는 표현이 딱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산차 중에 예술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진짜 이 수식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SNS에 공개됐을 때 댓글을 보니까 디자인만큼은 벤틀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차가 실제로 출시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꼭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재밌는 차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루크 동커블케 사장이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번 컨버터블 콘셉트에는 운전의 즐거움과 감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고객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제네시스의 의지를 담고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이런 겁니다. 운전하기 재밌는 차도 만들겠다는 거고 고객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아만 본다면 EV6처럼 GT 라인업이 스팅어의 역할을 대체할 거고요. 그룹차 안으로 본다면 현대차의 N하고 제네시스의 고성능 라인업이 스팅어의 역할을 더 크게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팅어 이후에 나올 고성능 차들이 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니, 전동을 하는 게 대세라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BMW나 벤츠는 아직도 고성능 모델을 만들고 있고 슈퍼카 브랜드들은 뭐야? 이런 거죠. 일단 슈퍼카 브랜드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슈퍼카랑 비교하면 뭐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슈퍼카를 들이미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브랜드는 원래 고백이랑 내연기관차만 만들던 회사잖아요. 만들다가 안 만들고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이 원래 그런 차만 만들던 브랜드라고요. 여기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벤츠랑 BMW입니다. 얘네는 대중적인 모델도 만들면서 고성능 모델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건 조금 슬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의 고성능 모델은 AMG나 M만큼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모델 라인업도 많지 않습니다. AMG랑 M은 거의 모든 모델이 고성능 모델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라인업도 많고 역사도 깊습니다. 이미 마니아층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고성능 모델인 것 치고는 고정 수요가 탄탄합니다. 고성능 모델 때문에 벤츠랑 BMW를 찾는 고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랑 기아는 그게 아니죠. 고성능 모델의 역사 자체도 짧고 마니아층이라고 해봤자 굉장히 소수입니다. 여기서 약간 냉정한 시각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스팅어를 단종시키고 극단적으로 나머지 N모델을 완전히 단종시킨다고 해도 회사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팅어를 단종시킨다고 해서 회사가 휘청이는 것도 아니고 미국 소비자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장 그 계획 철회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회사 운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타격이 없다는 거고요. 우리가 그럼에도 고성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수가 만드는 이미지가 현대차한테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건 현대차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타는 브랜드는 이런 차밖에 못 만드는데 친구가 타는 브랜드는 이런 차를 만들어요. 이게 곧 브랜드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고성능 내연기관차가 단종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얘네가 단종된다고 해서 고성능 자동차의 역사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고성능 전기차가 명성을 펼칠수록 본인들이 타고 있는 고성능 내연기관차의 위상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 꼭 아쉬워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가 기회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를 포함해서 전세계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순수 전기차만 보면 테슬라를 제외하곤 죄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기차는 지금부터 기술력 싸움이라는 거죠. 이미 배터리 효율이라던가 전용 플랫폼이라든가 충전 속도 같은 건 다른 브랜드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매량이 나오는 거겠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네발급 미니밴을 누가 먼저 만드는지, 포르쉐를 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전기차를 누가 먼저 만드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이미 전기차 전용 공장도 늘리고 있으니까 기술력 과실한 공급만 잘 잡아간다면 전기차만큼은 점유율 상위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자동차 산업에서 한 번쯤 1등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